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1514년 명정덕 9년 대간 이전의 일을 아렌이 전교하기를 현근을 갈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 첨하에 나아가 책문으로 시험하여 진사 박세희 등 21인을 뽑고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 전사복 원 백로 등 21인을 뽑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형조판서 강혼이 경상도로 내려가서 오래도록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갈 길을 청하였으나 하교하시기를 참판 참의가 있어 처결할 수 있으니 판서를 경솔히 갈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야로 재변이 있어 평시에 비할 바가 아닌데 형조의 장관이 없으면 형옥이 반드시 많이 밀릴 것이니 가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의 장관이 없으면 옥송이 밀린다는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참판과 참의가 있는데 어찌 오래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육경을 갈 수 있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관의 본뜻은 강훈이 형조판세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가려고 한 것이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부재학 박소영 등이 아뢰기를 지금 바위로 천계를 삼가서 피전하는 때입니다. 별씨는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고 또 외방의 선비들이 이미 모두 올라왔으므로 부득이 시행하여야 하나 발췌과 같은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정전으로 돌아간 뒤에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발췌가는 천견을 삼가는 때 과연 부당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 유생 박수량 등이 상소하여 전부사 한급이 장안에 기록된 억울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니 한급의 애매한 정상이 역력히 진술되어 있다. 그때는 감사의 계문에 따라 이미 취획하여 정죄하였으나 감사도 또한 직접 본 일이 아니니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 한 백성의 억울함도 오히려 좋기 화기를 사항하여 재해를 부르거든 하물며 죄가 자손에게 미치매랴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저번에 별씨 때문에 강령 유생이 많이 경사에 모였는데 한급이 주육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제접하였고 다시 불러서 후하게 공개하고서 후하게 준 자에게 몰래 부탁하여 충동시켜 진소하게 하였다. 수량 등이 잘 대접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 소가 있었으니 임금을 속인 죄를 실로 면하기 어렵다. 한 유생은 처음에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가서 마셨는데 상소문의 초안을 보고는 말하기를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어찌 와서 불리한 음식을 먹었으랴 하고 급히 소매를 떨치고 갔다. 그 뒤 수량은 김식의 무리에게 아첨하여 또한 혈량으로 일컬어서 현감에 재배되었다. 급은 성품이 본디 담독하여 장죄에 걸려서 쫓겨나 충주의 시골에 살았는데 고장에서 윗세를 부리어 백성의 전제를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는 봄에 달걀을 주고 가을에 어미닭을 빼앗아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또 이 때문에 봉산으로 이배되었으나 얼마 안 가서 교사한 방법을 써서 곧 놓여 돌아왔다. 또 한급이 장안에 기록된 지가 이미 3, 4년이니 강릉 사람의 상언이 성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찌 오늘까지 기다렸으리야. 이는 반드시 급이 교사한 소치이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가 독서하는 사인 김안로, 정랑 소세양, 좌랑 신광한 등이 상수하였다. 살피건대 이제 천상이 여러 번 변하고 풍수가 재변이 일어나며 전하께서 척신 수경하여 척연히 전지를 내려 7가지 일을 들어 스스로 허물하고 깊이 성체를 낮춰 듣기를 기다리시니 근계하고 구원하는 듯이 부지런하고도 간절한 것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천인의 정리를 살피고 전기의 징험을 참고해 보건대 재변이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른 것이 있으니 어찌 그 원인을 반성하여 내게 있는 허물을 통절히 닦아서 전화와 유복을 만드는 터전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신등은 듣건대 천하의 환란은 드러나서 보기 쉬운 것은 도모하기 쉬우나 숨겨져 보기 어려운 것은 도모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에 드러난 것은 단천하에 엿볼 수 있으나 무형에 잠겨 있는 것은 기미가 깊고도 지극히 희미하여 현명한 자일지라도 그 깊이를 미리 알 수가 없어 희미한 곳에 소람이 많게 되므로 드러나는 데 미쳐서는 비로소 지혜가 다하고 정신이 필요하여 대처할 방법을 만들 수 없게 되니 어찌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대저 넓은 땅과 많은 백성을 한 사람의 지혜로 두루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여러 관청을 설치하여 나누어 맡기는 것인데 관청이 많고 업무가 번잡하게 되면 사람이 각각 이론을 가지게 되어 정권이 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제하고 정돈하여 각각 조리에 따라서 감히 어기는 자가 없게 하려면 반드시 채통으로 바르고 기강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통을 세우고 기강을 떨치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재상을 믿고서 그 성취를 책임지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몸에다 비유한다면 이목과 수족이 갖추어져야 온전한 몸이 되나 반드시 마음이 속에서 주재하고 기운이 힘줄에 마음의 명령을 통하게 한 뒤에야 가져야 할 것이 있으면 손이 잡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발이 움직이는 것이며 성색을 분별할 때에 있어서도 눈과 귀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백사는 수족이고 대가는 이목이며 재상은 심기이므로 재상은 위에서 두루 다스리고 대가는 아래에서 살피어 보좌하는 것이요 백사는 다만 분주하면서 명만 받을 뿐입니다. 어찌 재상을 힘입지 않고서 정치가 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으며 또 어찌 심기를 기르지 않고서 사지와 몸이 건강할 수 있으리까? 이것으로 옛 성인이 채통이 문란하거나 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반드시 먼저 재상을 가려서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신중히 뽑아 독실에 믿었으므로 어진이를 얻어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맡기고 두텁게 예우하였으므로 재능을 다하여 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책을 맡은 자도 소신으로 추선하여 정연히 천하를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므로 간사하고 참수하는 무리가 있었으나 사김이 깊어서 이간할 수 없음과 권세가 무거워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서 또한 사악한 논수를 거치고 정으로 부쫓았습니다. 만약 뽑되 신중히 하지 않으면 적격자를 얻을 수 없으며 혹 적격자를 얻었더라도 오로지 맡기지 않으면 재능을 다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우가 쇠하여 권세가 떨어지고 임무를 가볍게 하여 동요하기 쉽습니다. 재상된 자도 그런 것을 알아서 걸핏하며 보신할 것을 생각하여 재능을 다하려 하지 않고 위로는 임금이 의심함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묻 비방이 자신에게 집중됨을 근심하여 위축되어 유위 이한 일을 하지 못하고 범상한 예를 따라 구차하게 편안함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황공한 모습으로 주창하기를 아전이나 하인처럼 하니 처신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으리까? 이것이 후세의 재상을 맡은 자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지금의 일에 근심되는 것이 많으나 신등이 간절히 전하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의 배단이나 한 가지 영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통이 문란한데도 정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식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구차스럽게 편안하기만 바라서 날로 혼란에 빠지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어찌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기를 바랄 수 있으리까? 오늘날의 삼공은 서사 다스리는 것을 혁파함으로부터 그 지위는 있으나 직책은 빼앗겼으며
이름은 있으나 권세는 없어져서 간절하게 성심으로 맡기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전날의 온전히 맡겼던 것과는 달라서 존중하는 뜻으로 말하면 그 정도를 알만하니 갈수록 박해지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형세입니다. 임금이 뜻을 고집하여 개교를 빼앗으며 서류는 바꿀 것을 생각하여 계책이 흔들리게 되니 계책을 진술하려 하나 임금이 들어주기도 전에 논의가 아래에서 시끄럽게 일어납니다. 당세의 뜻을 두어 신절을 힘쓰는 자도 또한 순순히 따르기만 하여 부끄러움을 머금고 혐의를 막게 겨를이 없는 것이 마치 말세의 일과 같거든. 하물며 감히 소신을 펴서 이를 이루기를 요구하매리까. 상벌출척은 나라의 큰 권병이니 임금이 함께 이를 의논할 자가 누구이리까. 자격에 따라 옮겨 서용하는 것을 전폐할 수는 없지만 현명한 인재를 발탁하여 등용하는 일은 진실로 상리에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현부를 묻지 않고 한결같이 상리에만 따른다면 현명한 인재는 언제나 고달픈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불체한 자는 반드시 다투어 나아가서 도리어 위에 서게 됩니다. 임금이 일세의 인재를 고무시키는 방법은 벼슬과 상사뿐인데 현명한 자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불처한 자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게 한다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리까. 전하께서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차제할 때에 임금 이름을 써서 의망하여 올리면 고려하지 않고 낙점하여 내릴 따름이니 어찌 그 현우로 알 수 있으리까. 내가 어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고 내가 불처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반드시 불처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재능을 시험하고 널리 대신에게 물어서 과연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등용하고 불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또한 빨리 물리친 뒤에야 출척이 공변될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선조의 난관으로 있었으므로 일찍이 그 까닭을 잘 아는데 문서를 조사하여 의망자를 기록할 적에 언제나 사람이 모자람을 단식하게 됩니다. 또 내직에 옮기거나 외직에 제수되면 곧 논액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어진으로 등용하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전임시키자니 물론이 두렵고 파면시키자니 드러난 이유가 없으므로 책임을 도피하여 요행이 면한 자가 많습니다. 어찌 나라의 공기를 오래도록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리까? 또한 혹 남을 따라 나오고 남을 따라 물러가면서 막연히 벼슬자리만 지키면서 비루하다는 물론을 받는 사람도 크게 드러난 허물이 없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며 혹 재주가 뛰어나서 어려운 일에 처하여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번 작은 허물이 지적되면 일생 동안 누가 되니 이 또한 인재를 잃는 큰 이유입니다. 이에 사람이 말하기를 기절을 닦는 데는 엄해하고 인재를 쓰는 데는 너그러워야 한다 하였으니 살피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상은 반드시 공 있는 자에게 주고 벌은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준다면 반드시 일일이 사람에게 더하지 않아도 사람이 스스로 권징될 것입니다. 공이 있는데 상 주지 않으면 재상이 시행할 것을 의논하고 공이 없는데 함부로 상 주면 재상이 망을 것을 의논해야 하며 죄 있는 자는 벌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벌한다면 또한 의논하여 고르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은상이 위에서 나왔다 하여 아래 사람이 의논하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온 나라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로 하를 보도하는데 어찌하여 그다지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등도 듣건대 대신이 한번 말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로 드물고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드물다고 하며 간혹 받아들이되 또 다른 사람의 의논을 기다린다 하니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쩌면 이다지도 박하십니까? 무사람의 언론이 뒤섞여 전하 앞에 진달되며 시비가 혼란하여 결정 지을 수 없을 적에 여러 의견을 참작하여 중을 취하고 여러 의논을 결단하여 귀의시키는 것이 어찌 재상의 임무가 아니겠으며 그 사이에서 과실을 바로잡고 가부를 다투는 것이 대간의 임무가 아니리까. 지금의 법령은 낡은 데가 있어서 모두 고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 없이 흩어져 착잡하고 모순되어 법조문의 편장이 자꾸 불어나서 본래의 법이나 보태진 편장이 모두 행해지지 않습니다.
조종의 성헌으로는 경제 육전의 원전, 속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경국대전을 제정할 적에 원전 속전에 의하여 아울러 채택한 것이니 지극히 상세하고도 준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법규, 아름다운 뜻이 아직도 빠진 것이 많고 시대가 다르고 일이 달라져서 오늘날에 맞지 않은 것이 또한 많습니다. 다시 경제육전의 원전, 속전 중에서 빠진 것을 찾아내고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것을 고쳐서 합쳐서 일대의 법전으로 만들어 어기지 말고 준수하며 동료 없이 시행하면 족합니다. 뒤에 이어진 저 번거롭고 잣단 법은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온갖 직무가 침체되어 헛되고 그르쳐지면 기예를 시험하고 익히는 작은 일까지 위에 맡겨 살피게 하여 책벌이 유사해서 나오지 않으리니 그리 혼탁하고 해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국세가 그 채통이 흩어져 비상한 재변이더라도 캄캄하게 숨어있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안일을 일삼아 근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신등이 이른다. 보기 어려운 것은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매우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자는 반드시 사공의 말을 들어야 하고 집 짓는 자는 반드시 남의 말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이리까? 이로 3대에서 비롯하여 지금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크게 잘 다스려진 것이 일대만이 아니고 크게 어지러워진 것도 일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재상에게 맡겼는데도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였으나 임금의 미 서관의 노고를 몸소하여 잘 크게 다스림을 이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마음대로 처리하는 폐해를 징계하기 위하여 그 관직을 모두 폐지하였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권세가 재생에게 있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게 있지 않고 대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옛사람이 이미 쇠란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리까? 시대가 밝으면 재상이 권세를 잡아 잘 다스림을 이루고 시대가 혼란하면 내시와 외척이 모두 권세를 희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어찌 재상만을 의심하리이까? 조정조에서는 황해가 재상이 되어 역을 하며 이를 의논할 적에 중사가 나와 앉지 않자 정부가 격서로 불러서 곤욕을 주어 징치하려 했는데 영묘께서 풀어주라고 한 뒤에 놓아주었으니 한 문제가 신도가에게 한 것과 영묘가 황희에게 한 것이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를 힘입어 나라가 태평하였으며 후세도 그 아름다움을 높이 칭송하였으니 조정이 오로지 맡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폐조에 이르러 대신을 시기하여 죽임과 내침이 잇따랐으며 임사홍이 한산에서 시작하여 권병을 농락하여 마침내 혼란에 이르렀으니 재상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근심하는 자는 마땅히 재상을 가리는 일의 정밀치 못함을 근심할 뿐 그 밖의 것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책임을 이미 오로지 맡겼을 때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물리쳐야 하며 어진이를 임명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한갓 빈 직위만을 맡기고서 말하기를 성심으로 맡겼다고 하신다면 신당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중흥하신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구하심이 이때보다 더 간절한 적이 없건만 다스림이 시리호를 거두지 못하여 장사가 점차로 해이해져 감이 또한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은 없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께서는 다스림을 근본에서 구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물건과 작은 일에 집착하여 구구이 법대로만 판결하려 하시니 무너진 기관과 어지러워진 채통을 어찌 법으로 구할 수 있으리까? 진실로 능히 성심으로 결단하시어 확연히 옛 도를 회복하여 승진과 좌천이 임금에게서 나오고 정명을 발함이 신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채통이 높아지고 기강이 있을 것이며 신등이 전하 앞에서 누누이 아랜 일들이 장차 차례로 실시될 것이니 서경에 이런 어진 일을 구하면은 수고로우나 맡긴 다음에는 편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어찌 이것을 근심하는 이가 없으리까만 둘러보매 아무도 천하를
전하를 위하여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은 말은 쉬우나 그 해를 오래 받게 되는데 과연 채용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서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하교를 보니 채통이 서지 않아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깊은 병폐이므로 신등이 만사를 무릅쓰고 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우활하고 망령되다 않으시고 널리 의논하니 행하신다면 나라의 큰 행복이겠습니다. 전교하기를 이제 소의 뜻을 보니 현시의 병통을 바로 맞추었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처치하려 한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소이 말이 매우 현시의 병통에 맞는다. 그 말에 현명한 인재를 발탁하여 등용하는 일은 진실로 상례에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현우를 혼동하여 분간하지 않는다면 요순이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늘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였으나 사람을 아는 총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의 현부를 알 수 있느냐. 혹대로 발탁하였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괴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괴이하게 여겨서 물론이 이로 조차 일어나니 임금이 용렬한 무리를 발탁하여 쓴다면 아래에서 무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어진 사람을 쓰더라도 또한 면치 못하니 이것이 무슨 풍조인가. 그 말에 재상에게 오르지 막히면 아래에서 쉽게 동요하지 못하므로 채통이 문란하지 않고 정령이 어지럽지 않다 하였는데 대저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같지 않아 각각 자기의 뜻을 고집함으로 의논이 어지러워진다. 이 때문에 정령이 번거로워져서 조칠 만한 인심이 없으므로 채통이 높아지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는다. 기미를 아는 군자가 또한 근심하지 않겠느냐. 이를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9년 9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생원 이 난손이 소를 올려 54조를 진술하니 전가하기를 이 소를 보니 이 사람은 연로한 선비일 것이다. 심지가 이 같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이 조로 하여금 그 인물을 조사하게 하여 쓸만한 사람이면 서용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제 외인을 궤양하여야 하는데 악기는 버려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으면서 재앙을 건신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외인이 알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한급의 일은 장주에는 지중한 것인데 이미 정죄하고서 도로 개정한다면 반드시 뒷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의논하지 말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부제학 박소영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천재 시변이 없는 해가 없었으며 금년에는 더욱더 심하여 일식으로 해가 거의 다 가려졌고 천둥이 때 아니게 나고 충재와 수해가 같은 날에 일어나니 하늘의 경고가 지극한 것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마땅히 재변을 부른 까닭을 캐어 재변에 응하는 실지를 다 할 것이요 형식적인 세수의 한 절목으로 구차하게 천심에게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게 이를 맡겨서 채통을 세우며 추천을 넓혀서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을 열며 호령을 삼가서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며 형옥을 신중히 하여 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네 가지는 모두 지금의 근무이며 천견에 응답하는 실지입니다. 임금의 한 몸은 이 많은 바가 크고 다스리는 바가 많으므로 혼자서 진려를 수고롭게 하여 만기를 수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을 신중히 가려 백관을 다 다스리게 하여 존비가 서로 계승되고 대소가 서로 유지되게 한 뒤에야 채통이 쓰고 조정이 존엄해집니다. 재상의 직위가 이같이 중하니 신중히 가리지 않을 수 없으며 오로지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전에께서 대신에게 대하는 것을 보니 삼공이라는 자귀의 이름은 있으나 팔과 다리처럼 서로 따르는 실제가 없으며 맞이하여 강론하는 이름은 있으나 지성으로 믿는 도가 없으므로 무릇 논의하는 것이 윤호받지 못하고 혹 받아들이는 것도 억지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오늘의 대신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함께 모의하지 않고 한가 자리만 채우게 할 수 있으리까? 몸을 바쳐 나라를 받들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대신이 구차하게 인순한 죄이지만 또한 전하께서 위임하여 이루기를 독책하는 실지의 미진함이 있는가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을 믿으시고 맡겨 의심치 말으시어 기강이 물러나지 않게 하고 모든 직책이 잘 되어 가게 하소서. 대저 임금은 구중 깊은 곳에 계시니 신하의 현부를 혼자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되 공도로 뽑으며 덕행을 헤아려서 이 일을 맡기고 재능을 살펴서 쓴 뒤에야 모든 관직에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되고 요행이 차지하는 지위나 직책을 게을리하는 배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천하는 도를 승상하는 것이 임금이 아니며 추천의 도를 행하는 것이 대신이 아니릴까? 이제 전하께서 어진이를 구하는 뜻이 있으나 성의가 아래에 미덥지 못하므로 충성되고 어진 선비가 발탁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용렬한 무리를 내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견우가 뒤섞여 나와 선을 힘쓰고 악을 저지하는 바가 없는데도 대신된 자는 범상만 따르고 옛 법만 익혀서 스스로 편안함을 도모할 뿐 인재를 추천하여 발탁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유하는 성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로 대신으로 더불어 종용이 널리 물으시어 어진으로 등용하고 어리석은 자를 물리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분별하여 힘쓰게 하소서. 대저 호령은 나라의 풍속을 정지하고 백성의 마음을 합일시켜 분주히 받들게 하여 나의 옳은 법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거늘 오늘날 조정의 법령은 변혁이 무상하여 의논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관리는 지킬 바를 모르고 백성은 조출 바를 모르며 영이 내리는 날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 법이 오래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 얼마 아니 되어 과연 그러하니 호령의 미덥지 못함이 심합니다. 편안하의 무사한 때에 오히려 아래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없으니 가령 갑자기 변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드시 따르기를 바랄 수 있으리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 가지 호령을 내어 시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뜻을 정하여 시비를 살펴서 취사를 결정하면 발함이 망령되지 않아서 아래 사람이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대저 형벌은 정치와 문교를 보필하는 것이니 성인이 부득이 하여 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지인을 바탕으로 하여 주의를 벗겨주려다가 되지 않은 뒤에야 주의를 주고 살려주려다가 되지 않은 뒤에야 죽였으니 이것이 임금을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는 도의입니다. 근래 여러 번 큰 옥사를 상고해 보건대 서서히 추구하여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논결하였으니 만일 잘못 판결한 것이 있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요사이 종족으로서 법을 범한 자를 대낮에 대거리에서 옷을 벗기고 태영하기를 복례와 다름없이 하였으니 그것이 성주의 의친하는 제도에 비하여 어떠하리까? 호위하는 신하가 소희를 진달하려고 곧장 어루에 올랐으니 그 정상을 조사한다면 어찌 용서할 수 없으리까? 그런데도 유사가 어소히 함부로 뛰어들었다 하여 죄를 주었으니 고의가 아닌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한다는 의의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오늘날 교화가 밟지 못하므로 백성이 양심을 잃어 계속하여 형옥을 받는데 중의 법을 맡은 관리들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죄에 걸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어진 마음을 확충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싹틈을 없애고 정상과 법을 참작하시어 중도에 맞게 하소서. 전교하였다. 이제 상수한 네 조목을 보니 모두 지금의 근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묘한 방법이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저번에 제변을 만나 구원할 적에 봉사를 올린 자가 있었으나 이처럼 절실한 것은 없었다. 자고로 임금이 마땅히 신하를 얻지 못하고 신하가 마땅히 임금을 얻지 못하고서 잘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반드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뜻이 맞은 뒤에야 밝은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3대의 거룩한 임금으로도 반드시 3대의 어진 신하를 기다린 뒤에야 능히 3대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랴. 즉위한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한 것이 9년이 되었는데도 좋은 정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지도가 날로 비열하여져서 인심이 점점 투박해지고 풍속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내가 부득한 탓으로 교화가 흡족하지 못하여 백성이 감동되지 못한 까닭이다. 오늘의 제보가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내 능히 이를 맡겨 실효를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이 인순하고 구차하다는 책망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내 허물이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어진이를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내 특히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이 구중에 거차하여 신하들의 현부를 과연 혼자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신의 추천을 기다린 뒤에야 쓴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명하여 어진이를 천극해 함이 여러 번이었으나 마땅한 사람을 첨가해 쓴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진이를 구함이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령이 위에서 나와서 백성이 모두 믿고 따르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에 반대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고 정하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정하여지지 않음에 있는 것이니 내가 능히 뜻을 정하지 못하므로 시비를 살피지 못한다는 말은 심히 마땅하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고 유사가 각각 그 직책을 사사로이 하여 어지러이 허니하므로 패치가 어려워 혹 대신에게 묻고 혹은 유사에게 물어서 한 법을 정하여도 또 비난하고 헐뜯는 자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의정했던 자에게 물으면 그 사람도 이번에는 반대로 전에 정한 법을 비방하기 때문에 호령이 번거로워서 풍속을 다스리고 백성을 거느리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능히 먼저 뜻을 정하여 취사를 정하고 시비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이 나의 허물이다. 형옥을 너그레이 하고 억울함을 펴주는 것이 왕좌의 큰 정사이지만 밝게 살펴서 율을 적용하는 것은 유사의 책임이니 비록 여러 번 형옥을 너그레이 하라는 전지를 내렸으나 버려두고 봉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실효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종족이 죄가 있으면 장형을 가함하여 속바치게 하는 것은 중히 여겨 대우하는 뜻인데 그늘의 한 종친이 임신한 부녀자를 억울하게 죽였으니 어찌 잔인하지 않은가? 조정조에서는 종친이 살인하였을 때에 법관이 그의 도피를 염려하여 묶어와서 와도 조종께서는 그 살인을 중시하여 법관을 택하지 않았다. 이제 만약 너 그렇게 용서한다면 사람 죽이기를 기탄 없이 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니 왕실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어루로 바로 뛰어든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아서 죄를 풀어줄 수 없다. 이 두 가지 일은 전에도 논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또 상소의 아래였으니 반드시 물의가 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죄 주어 능히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나에게 이 네 가지 허물이 있으니 어찌 천재를 부르지 않으랴.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 말하기를 제변을 부른 까닭을 캐내어 제변에 응답하는 실지를 다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또한 마땅하다. 내가 일찍이 대신과 함께 제변을 부른 까닭을 강구하였지만 아직 실지에 응답하는 공효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이 소를 대신들에게 보여주니 더욱 서로 반성하여 천견에 대답하라. 증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홍언필 헌납 김선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시독관 민수 천이 아뢰기를
그늘의 신등이 상수한 뜻은 대신에게 위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당초에 신중하게 가려서 성의를 다하여 위임하였다면 대신도 또한 몸을 펴고 이를 도모하여 방책을 세움이 각각 마땅함을 얻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인데 지금의 대신은 부질없이 두 끝을 오락가락하며 능히 정결하지 못하므로 나라의 큰 계책이 마침내 시류를 보지 못하니 이는 성상께서 위임하심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신하를 접견하는 일이 비록 모두 외모이지만 예경에 여러 신하의 상사에도 또한 조문한다 했는데 하물며 대신이리까? 대신은 곧 임금의 팔다리이니 그 죽음에 임금이 슬퍼하기를 마땅히 몸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래 삼공이 따라 죽었는데도 한 번도 거예하지 않았습니다. 거예하는 일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상사를 돕는 자가 그 살아있는 자를 보고 후하게도 하고 박하게도 하여 이를테면 김수동이 상사에 한 사람도 가서 보는 자가 없어 문정이 쓸쓸하였으니 습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하는 일은 대신들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증종 9년 9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부원군 정부의 당상관을 불러 홍문관 독서당이 상사의 아린 일과 한급이 장안에 기록된 일을 아울러 의논케 하라.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신 등에게 전교하였다. 이제 두 소의 뜻을 보니 임금이 대신에게 이를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채통이 서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내가 능히 성의를 다하여 위임하지 못한 허물이기는 하나 경들도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저 임금이 어찌 혼자서 다스릴 수 있겠느냐. 반드시 현명한 보필이 있어야 태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할 적에는 수고로우나 맡기고 나서는 편안하다 하였으니 경등이 더욱 성의를 다하여 어진이를 구하여 추천한다면 내 마땅히 그 재능을 시험하여 어질면 쓰고 어질지 못하면 물리치리라.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이다. 능히 성의를 다하여 위임하지 못한 허물은 비록 내게 있지만 나란 일을 도모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워서 실효를 거두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경등은 오직 나라뿐이요 집을 잇고 더욱 조심하고 힘써야 한다. 지금 영상의 자리를 오래도록 비운 것은 마땅한 자를 어렵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비워두면 미편하니 오늘 복상하는 것이 가하다. 중조실록 20권 축종 9년 9월 2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5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가 의계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채통이 서지 않음이 대신에게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무릇 크고 작은 일을 신등에게 하문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위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리까. 다만 그 뜻이 세종조에서 일을 맡긴 것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조로부터 이를 패한 지가 이미 60여 년입니다. 만약 재상이 마땅한 자가 아니면 능히 임무를 감당치 못할 것이니 이는 경솔하게 의논하여 회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종친이 주의를 받는 일은 그 뜻이 주의를 받음이 평민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상께서 짐작하여 처치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윤극하의 일은 어찌 죄의 중함을 모르리까. 다만 고의가 아닌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한다는 뜻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이미 정죄하였으니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상하는 일은 품질이 낮은 사람 중에 현저하게 특출한 자가 있다면 신등이 어찌 추천하지 않으리까. 다만 차스가 합당하고 재상이 될 만한 자로서는 신등이 마땅한 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상께서 절양하실 따름입니다. 인물을 청거하는 일은 만약 현능한 자를 알았다면 어찌 청거하지 않으리까. 다만 그 특별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청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급의 일은 신등도 일찍이 애매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죄는 지극히 중한 것이며 이미 그 죄를 정하였으니 가볍게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은건 송일이 아래기를 그 채통과 기강이 서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현우를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능히 현우를 분별하여 대신에게 위임한다면 채통이 바로 잡히고 기강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폐조위에서 정문형이 정부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윤필상이 저지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에 위임하지 않아서 채통이 서지 않는다면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회복하여 그 폐단을 구제하여야 합니다. 하고 좌참찬 장순소는 아래기를 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세종조의 훌륭한 일이었는데 어찌 작은 폐단 때문에 회복시키지 않으리까?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다시 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뜻이 굳이 조정의 법을 변경하여 이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내 일찍이 듣건대 세종조에서 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세조께서 몸소 정부를 경력하여 깊이 그 패단을 알았기 때문에 즉위하자 곧 이를 폐하였다고 한다. 성종께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회복시키지 않았어도 또한 동방의 요순으로 일컬어지셨으니 비록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폐하더라도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감히 조정의 큰 법도를 폐하랴 나머지는 알았다 하고 이어 또 전개하기를 대신들은 마땅히 어진 인재를 청거하여 써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공벽한 시골 사람이라도 마땅히 듣고 보아서 가려 써야 할 것이다. 문신으로서 어진 자가 있으면 마땅히 차세에 의하지 않고 타경하여 무신에 또한 현능한 자가 타경하며 무신에 또한 현능한 자가 있으면 초선하여 후일의 등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며 송일 등이 아뢰기를 외방에 유일의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등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감히 청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나 상께서 모르는 자가 있다면 신등이 마땅히 청가하겠습니다. 대간 시종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청가하는 일은 신등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이제까지 9년이니 사람의 현부를 어찌 전혀 모르랴. 위에서 쓰기를 명하는 것과 아래에서 청가하여 쓰게 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청가하지 않을 수 없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5일 갑신 6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5일 갑신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6일 을이후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2번 정원 조한필이 우윤공 윤여해 이 세충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한필이 아뢰기라 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대신들 자신이 관계되는 일이므로 대신에게 수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상께서 옛일을 참작하고 오늘의 실정을 감안하여 하소서. 비록 전지를 내려 구원하셨으나 이 같은 공론을 거용하지 않는다면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시간간 허경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폐하는 것은 한때의 폐단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가 모두 남아있고 대전에 또 이르기를 백간을 거느리고 서정을 고르게 한다 하였으니 이제 대신에게 전혀 맡긴다면 호령이 어찌 한결같지 않으며 기강이 어찌 서지 않으리까. 따라서 사람을 쓰고 형벌하는 것이 모두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진 덕이 있는데도 부질없이 자기만 높이고 일을 맡기지 않을 바엔 차라리 낮은 벼슬에 두어 그 직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각사에서 스스로 입법을 청하는데도 정부는 알지 못하므로 모든 일이 어지러워 끝이 나지 않으니 이 폐단을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동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정부로 하여금 일을 처리하게 한 것은 고금의 통이이니 다시 무슨 폐단이 있으리까. 한때 정부에 들어간 자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인하여 폐단을 빚어냈기 때문에 세조께서 이로 인하여 폐하였던 것입니다. 폐조에 이르러 통섭하는 바가 없어 산란하여 일이 두서갑게 되어서 정부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폐단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크게 유위한 일을 할 때를 당하여 어찌 심상한 일에 구애되어 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세종께서 이를 행하여 성대한 다스림을 이루셨으니 오늘이 바로 다시 행할 시기입니다. 시행했다가 폐단이 생기거든 다시 고쳐도 무방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세종께서 한때 두었던 것으로 세조께서 깊이 그 폐단을 알아서 고치셨는데 이제 다시 행하였다가 폐단이 생겨서 또 고친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니 어찌 나라의 채통에 마땅하랴 하였다. 증조실록 20권 증정 9년 9월 26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9월 26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9월 26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대산, 성몽정 등이 7가지 일을 소진하였는데 천계를 삼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선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한 생각이 악하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니 생각의 차이로도 오히려 이와 같건을 하며 언동과 일을 시행하는 때이리까 하늘과 사람 사이에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하늘이 지혜를 내림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더욱 심하여 농사철이 감으로서 씨 뿌리고 심는 것이 때를 어겼고 가을 곡식이 익을 무렵에는 바람과 물의 지혜가 있었고 일식의 변과 9월의 천둥이 있었으니 그 연휴를 미루어 말한다면 어찌 부른 바가 없으리까. 정자가 말하기를 욕심에 깊이 빠지지 않더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성색의 공봉과 유전의 즐김과 지나친 사치를 즐기는 것은 없으시나 사물을 응접하실 때를 당하여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늦추고 하나라도 편향이 있게 되면 욕심이 물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모두 밖으로 정사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한 천견을 움직이기에 족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땅히 욕심이 싹트기 전에 막으시고 더욱 몸소 실행하는 덕을 닦으시어 재해를 부른 원인을 추구하시어 재해를 늦추는 방법을 다하소서. 간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간의 의논은 언제나 공론을 주로 삼습니다. 임금이 만약 몸을 굽혀서 대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누가 뇌정 같은 위험을 범하면서 배간의 뜻을 다하여 감히 말하리까. 이제 대간이 국가의 대사를 논하여 여러 달을 복합하였는데도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은 일까지도 반드시 망설이고 의심하여 날이 오래고 새가 절박한 뒤에야 혹 들어주기도 하고 혹 들어주지 않기도 하시니 이같이 하고서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으리까? 이미 지나간 허물은 추구할 수 없는 것이나 스스로 새롭게 하려는 생각은 거의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목을 밝히고 사총을 통달하게 하여 언로를 넓히시고 고든 기계를 북돋우소서. 쓰고 버림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칠하는 사람을 잘 쓰고 잘못 쓰는데 말미암은 것이니 만약 현보를 논하지 않고 자질도 가리지 않고 뒤 섞이게 한다면 반드시 나라의 녹봉을 축내고 조정을 더럽힐 뿐입니다. 지금에는 서관에 끼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세월만 보내면서 구차스럽게 벼슬과 녹을 유지하여 혹 작은 염치와 작은 근신으로 단지 몸을 위하는 계책을 삼아서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훔치는 자도 있고 작업에 따르는 법에 구애되어 오래도록 말측에 머물러 세상을 격렬할 재주를 품고도 이를 펴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사람을 쓰고 버리는 법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어진 재상을 구하시어 현명한 인재를 거용하고 어리석은 자를 사퇴하여 조정을 맑게 하소서.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리까? 보호하기를 어린 아이처럼 하고 보살피기를 자기 몸이 다친 것처럼 한 뒤에야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근본이 단단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민하는 자가 함부로 세금을 매겨 가혹하게 거두어들여서 백성의 고혈을 깎는데도 감사 또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출척을 공변되게 하지 못하므로 백성은 날로 여위고 벼슬아치는 날로 살쪄서 국가의 원기가 따라서 깎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감사의 인선을 신중히 하고 고족의 법을 엄하게 하여 청렴하고 간결한 자는 올려주고 탐욕하고 잔악한 자는 물리쳐서 인생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 사습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젊은이와 늙은이가 차례가 있고 높은 이와 낮은 이가 예가 있어 조정에서는 엄숙하고 서로 사양하고 시골에서는 예와 의의 풍습이 성하였는데 오늘의 시대를 보건대 여자의 무리가 사제의 예를 알지 못하여 책을 옆에 끼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말을 타지 않으면 다니지 아니하며 일자 반급이라도 오히려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권문을 찾아다니면서 말관이라도 요행으로 얻기를 바라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요감이 있으면 반드시 없는 일을 거짓 꾸며서 원이나 역에다 쓰기도 하고 또 거리에 써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관이 상관을 업신 여기고 신진이 선진을 깔보기도 하여 그 풍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는 진실로 한 달이나 한 해 사이에 힘써서 호령이나 법률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몸소 예양을 행하시어 세월을 두고 경박한 풍습을 고쳐 사습을 바로서서 형옥을 너그러이 하여야 합니다. 옛날의 제왕은 용형을 밟고도 신중히 하였을 때 용형을 너그러이 하는 마음을 언제나 마음속으로 두었으므로 위에서는 함부로 형벌하지 않고 아래에는 억울한 억사가 없어 향기로운 큰 화기를 이루어 재료가 절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형옥을 너그러이 하는 뜻이 있으나 중요의 관리들이 오직 고문하기만 힘써서 닥달하기를 너무 혹독하게 하며 또 제 마음대로 사람이 주의를 무겁게 하고 가볍게도 함으로 온통함이 있어 화기를 상하게 족한데도 그 사람은 도리어 유능함을 일컬어지니 전하께 무엇을 말미암아 잘잘못을 들을 수 있으리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가려 맡기기를 자상히 하고 다시 너그러움을 더하여 원통하고 지체됨이 없게 하소서. 시작과 끝을 삼가는 것입니다. 역경에 성인은 그 도에 항구함으로 천하가 화성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시작하는 자는 많지만 끝을 이루는 자는 적습니다. 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셔 다스려지기를 바란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사방의 백성이 눈을 씻고 지치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는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기가 쉬우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나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해이치 말고 끝 삼가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여 오직 길이 지치 도모하기를 생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소의 뜻이 지당하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대저 재해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른 것이 있다. 내 저기한데 온갖 재해가 모두 일어났으니 이는 내가 부득이한 소치이다. 만백성의 원망이 형옥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옥성을 다스리는 관원을 진실로 자성하고 계제한 사람을 얻는다면 어찌 형벌을 함부로 할 리가 있으리야. 수령은 고울이 하도 많으니 일일이 가려서 맡기기 어려우나 감사를 가려서 보낸다면 수령이 경계하고 살필 것이다. 사습에 바르지 못함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으나 임금이 위에서 궁행하고 대신이 아래에 봉행한다면 절로 고쳐질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6일 을류 5번째 기사 밤에 번개가 쳤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상참 조계 경련에 나아가려 할 적에 전교하기를 천변이 비상에 일보기가 미안하니 정지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의 뇌변은 비상하니 내 심히 놀랍고 두렵다. 비상한 재변이 있으면 반드시 비상한 변고가 있게 마련인데 그 전감이 멀지 않은 지난해 겨울에 있었다. 박영문의 일이다. 이제 한 달 안에 거듭 비상한 천둥이 났으니 어찌 부른 바가 없으리야. 고온하는 전지를 내렸으니 사람이 각각 스스로 살펴 마음을 뉘우치고 허물을 고쳐서 전견을 답한다면 상하가 편안하여 재변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정부에 전교하였다. 내가 변변찮은 사람으로 외람되게 신민의 위에 서서 밤낮으로 조심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정사에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늦가을을 당하여 몇 달 사이 내 변이 거듭 일었으니
하늘의 경고가 극진한 것이다. 어찌 부른 것이 없이 그렇겠는가. 내가 매우 두려워한다. 자고로 비상한 재변이 있으면 반드시 비상한 변고가 있게 마련이니 상하가 각자 성찰하지 않을 수 있으리야. 나는 생각한데 불측의 우환이 가까이 아침 저녁에 있는데도 사람이 그것을 모르므로 하늘이 먼저 보여주는 것인가. 풍속이 투박하여 신진의 무리가 이 일 만들기를 좋아해서 사양하지 않고 스스로 편견을 옳다 하면서 사리에 어긋나는 의논을 일으켜 시비를 혼란시키므로 인심이 바른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인가. 훌륭한 사람이 말직에 있고 나쁜 사람이 조정에 떠들며 탐욕이 날로 성하고 염치의 도가 쇠하며 목민하는 자가 명예를 구하기에 힘써 무리하게 부렴하는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많았으인가. 허물이 있는 자가 요행이 면하고 허물이 없는 자가 논박을 당하여 공론이 혹 폐하여져서 품은 원통을 펴지 못함이 있는 것인가. 사문에 붙는 자가 많고 왕실에 충성하는 자가 없어 적어서인가. 혹 경제 제세의 인사가 하류에 침체되어 시대에 유의한 일을 못하고 권문에 드나들며 요행을 바라고 편지를 보내어 사설을 청탁하여 구차에게 관직을 차지한 자가 많았어인가. 혹 하위에 있으면서 관장을 가볍게 여기고 혹 윗사람된 자가 하관을 단속하여 거느리지 못하며 무리한 들이 선배 이름 훔쳐 조금이라도 유감이 있으면 없는 일을 거짓 꾸며 원이나 역이나 거리에 써붙여서 인심을 동요시키니 투박한 풍습이 이 어찌 이다지도 성한가. 널리 중에 요시하여 각각 그릇된 마음을 고쳐서 뒷날에 화를 끼치지 말라. 증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재변이 많은 것이 금년과 같은 해가 없으며 뇌변도 또 오늘과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명하의 306경에게 허물을 진술케 하여 계고하는 마음을 보이셨어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를 간구하는 일은 전에 이미 다 하였다. 내 뜻에는 이 전지가 내려가면 말하려는 자가 스스로 말할 것으로 여긴다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외노 쇠문 수계 등이 말하기를 근래에 적 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일에 국인으로서 표류한 자를 모두 쇠한하였으니 이 공로로 세견서는 옛날의 수에 의하여 왕래하게 하고 지나간 3년 동안 세사 밑에도 아울러 받아야겠다 하므로 본조가 답하기를 세견서는 이미 약속을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세사 밑에는 세견선이 온 뒤에 주는 것이 상례니 지나간 세해의 밑에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제주, 대정, 정의 등 고을에 7월 20일과 8월 16일에서 17일에 풍우가 크게 일어 나무 뿌리가 벗비고 기왈을 날려서 관사와 창고가 많이 무너졌고 올 곡식과 늦 곡식이 거의 모두 손상되었으며 무너진 민가가 452호요. 떠내려간 것이 78호요. 죽은 자도 또한 많으며 떠내려가고 부서진 배가 82척이었다. 또 정의현 해변 1위쯤 되는 곳은 바다 물결이 넘쳐 들어와 밤새도록 잠겼으므로 육지로 나와 죽은 작은 물고기가 셀 수 없었다. 하늘 쓰나미가 왔구나.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2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전 등이 아뢰기를 사옹원이 받아들이는 사슴고기, 포, 사슴꼬리, 사슴현은 여러 번 감하였으므로 공룡이 넉넉지 못하니 더 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천신하는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에는 곤도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쓰기도 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번식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며 또 예경의 짐승이 성장하지 않으면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래도 맞습니다 하고 사옹은 제조, 운수군, 효성 등이 아뢰기를
새끼 사슴과 새끼 노루를 얻지 못하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쓰는 것이 곧 고리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을 정한다면 얻을 수 있더라도 반드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고 봉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한다면 도리어 언당치 못한 것 같으니 진실로 작은 폐단 때문에 봉진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슴, 고기, 포 등 물건은 과연 개정할 수 없으며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전신하는 예를 오래도록 그치는 것은 미안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새끼 사슴과 뱃속에 든 노루 새끼를 바치게 하는 것은 임금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덕을 매우 상하게 하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이를 깨달아 특별히 감해야 할 것인데도 상이 고래를 빙자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않았으니 시의가 애석하게 여겼다. 증조실록 20권 측정 9년 9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건일의 재변에 거듭 나타나는 것은 어진이 등용하는 길을 방해함이 많고 또 송옥이 엄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양사가 의논하여 같이 중외에 마땅히 퇴거해야 할 자를 소록하여 아뢰니 갈아야 할 자는 속히 가르치고 개정해야 할 자는 속히 개정하소서니 공조참의 유인호 예조참의 정광국 이상은 본직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형조정랑 이흠수 한승부 판관 황휘 형조주하랑 윤정 이상은 결성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공관 판관 박견문 주부 이원 의용구 주부 김간 이상은 용나라의 직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이다. 부평부사 안장 병 때문에 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고부 분수 임재광 술을 즐겨 직무를 폐하였다. 영광 군수 이원형 영유현령 민종원 해주 판관 정인형 인동현감 이돈 이상은 관직에 있으면서 건신하지 못하였다. 음성현감 이세와 예안현감 김준 이상은 어리석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장현감 한휘 형부를 남용하였다. 모두 17인이었다. 대간의 뜻은 윤정 이상은 갈고 이하는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또 우윤공 이세충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초기한 수가 매우 많다. 모두 갈고 나서 대입하는 자가 10배나 현명하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고의 이른바 고양이로 고양이를 바꾼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중에도 반드시 우열이 있을 것이니 이를 대신에게 물으리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